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문제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4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공통적 기재사항이 대권, 검세, 실수 이렇게 우리 암기했죠. 대권, 검세,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따라서 공통적 기재사항,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4가지 서식 모두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쓴 요약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요약집 154페이지 동그라미 8번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기재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의 서식하고 2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자, 그리고 내진설계 적용 여부, 요거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죠. 내진설계 적용 여부 1, 2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1, 2의 서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5번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 재산세는 4가지 서식 모두 기재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022년부터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어렵죠. 행정제재처분 효과 이성계인데 혹시 제가 쓴 요약집은 86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맞습니다. 정가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인데 시험에 폐업일로부터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 못합니다. 그러나 폐업기간 1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 사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1년 초과해도 옛날 거 가지고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63번 문제입니다. 중개 보수인데요. 1번 중개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는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자, 니은의 교환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 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1번에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그리고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 취득 목적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주구나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3번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지역,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4번 투기과일주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 5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X네요. 5억이 아니라 6억입니다. 6억. 5억 X가 되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빙자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법인도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하지 자금조달계획은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은 제출해야 되지만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 65번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 틀렸고요.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시도이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습니다. 12번.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